보통은 은퇴를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 노후에 편안히 살아갈 곳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 공원이나 몸이 아플 때 필요한 병원 등이 있는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지요. 풍광이 아름답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있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을 상상하게 됩니다. 여기에 좋은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곳을 찾을 때 국내만을 생각하시나요? 국내에서 시골살이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풍광 좋고 편안한 곳이 있다면 해외로 나가서 살련지요. 물가가 저렴하고 생활비 부담이 적은 나라에서는 1억 원으로도 남은 평생을 비교적 윤택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해외 은퇴 이민이라고 해서 마냥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은 언어 문제부터 문화 차이, 의료 서비스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만 준비하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1억 원으로 평생 살 수 있는 나라,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에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억 원의 은퇴 자금과 연금 50만 원으로도 평생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생활비가 저렴하고 은퇴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나라의 도시 두 곳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도시의 실제 생활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의료 서비스와 치안은 안전한지, 비자 정책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현지의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등등. 은퇴 생활의 필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잊혀진 낙원. 은퇴자에게 안식이 되는 곳, 바로 라오스의 팍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다면 라오스에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 팍세를 눈여겨보세요.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대신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입니다. 관광객으로 가득한 방콕이나 하노이 말고 라오스 남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팍세를 만나보세요. 이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마법 같은 곳입니다. 메콩강과 어우러진 노을, 커피 향기가 가득한 볼라벤 고원,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죠. 팍세는 어떤 곳인가요? 라오스 최남단 참파사크주이. 메콩강과 세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팍세는 라오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지만 마치 80년대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는 고층 건물도 번잡한 쇼핑몰도 없어요. 대신 끝없이 펼쳐진 논밭, 강가에 늘어난 초가집, 그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교 사원의 종소리가 당신을 맞이할 거예요. 특히 팍세는 볼라벤 고원의 관문입니다. 이 고원은 라오스 최고의 커피 생산지로 신선한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들이 즐비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안개 낀 고원을 바라보는 경험은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리고 와트 푸사마하탓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크메르 사원이고요. 메콩강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작은 4,000개의 섬들 한번 가보시면 이런 눈호강이 없어요. 팍세는 라오스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 한적하고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팍세에서의 생활은 소확행의 연속입니다. 하루 식비는 2만 원도 채 들지 않아요. 현지 시장에서 파는 따끈한 카오푼 라오스 쌀국수 한 그릇에 3,000원, 맥주 한 캔에 2,000원이면 충분하답니다. 물론 서양식 한 끼는 2만 원 정도 하지요. 마트나 시장에서 사서 먹으면 2인 기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듭니다. 팍세에는 한식당이 거의 없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 스테이가 있어서 훌륭한 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음식에 익숙해지거나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겁니다. 숙소는 강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월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단 에어컨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라오스 스타일이죠. 교통비는 오토바이 렌트가 최고이고요.
하루에 2만 원이면 팍스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어요. 월 렌트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팍스 주변을 여행하려면 오토바이가 필수입니다. 볼라벤 고원의 폭포와 커피 농장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툭툭이나 택시는 1km 약 3,000에서 5,000원으로 시내 이동 시에 많이 탑니다. 버스는 장거리 이동 시 저렴하지만 우리와 같은 버스 스타일이 아니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팍스에서 볼라벤 고원까지는 약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의료 서비스는 열악해서 소화불량이나 간단한 감기는 현지 약국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큰 병은 태국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태국의 우볼라 차 타니로 이동해야 합니다. 팍스에서 태국 국경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의료보험 필수입니다. 라오스 현지 의료 시스템은 열악하므로 해외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팍스에서 살려면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큰 병이 날 경우 태국으로 가는 게 최선이에요. 비자 정책은 관광비자로 한 달, 2달 체류 가능한데요. 30일 관광비자는 공항이나 육로 국경에서 발급하는데 약 30에서 40달러가 들고요. 비자 연장은 1회에서 2회 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라오스에서 1년 동안 장기 체류를 원하신다면 일반적인 관광 비자로는 불가능하며 목적에 맞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오스에서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첫 번째 은퇴 비자인데요. 라오스 정부는 특정 조건으로 나이, 재정 능력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은퇴 비자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은퇴 비자 정책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체류 비자는 라오스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지속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라오스 외무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비자가 있는데요. 라오스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라오스에 등록된 사업체로부터의 초청장, 사업자 등록증, 투자 허가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오스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외에도 거주 허가, 노동 허가 등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복잡하게 생각 말고 비자런을 하시지요. 아예 주변국인 태국이나 베트남에 잠깐씩 다녀오면 될 것 같아요. 한인 커뮤니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약 20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국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장기 체류자는 드물어요. 팍스는 값싸고 아늑한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하지만 너무 편안한 나머지 라오스 시간에 길들여져 하루 종일 해먹만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둡니다. 팍스에서 꼭 해야 할 3가지를 말하자면요. 볼라벤 고원에서 커피 따기 체험입니다. 직접 커피 열매를 따고 볶아서 갈아서 마셔보세요. 농장 주인 아저씨가 들려주는 라오스 커피 이야기는 최고의 추억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타드판의 폭포에서 목욕하기입니다. 높이 120m의 거대한 폭포 아래에서 시원하게 물장구 치며 놀아보세요. 인생샷도 남기고 스트레스도 날리고요. 마지막 메콩강에서 석양 보기. 저는 이것이 대왕박입니다. 강가에 앉아 라오스 맥주 한 캔을 들고 노을을 바라보세요. 어느 순간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국에서의 빨리빨리 문화에 지친 분, 그리고 자연 속에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싶은 분, 커피와 폭포, 강가에서의 여유를 사랑하는 분, SNS보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고 싶은 분, 잔잔하게 세월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팍스는 당신에게 삶의 여유를 선물할 거예요. 여기서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은퇴하시고 여유를 만끽하고 나를 돌아다보는 시간을 가지도 한 달 살기 또는 1년 이상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일주일 팍스를 경험하시고
좋으면 연장 또 연장해서 마음의 평화 얻길 바랍니다. 그럼 팍세, 어떻게 갈까요? 방콕에서 팍세까지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해요. 아니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버스를 타고 10시간의 대장정을 떠나도 좋습니다. 라오스의 장거리 버스는 모험 그 자체입니다. 은퇴자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 듯해서 비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팍세는 완벽한 도시가 아닙니다. 편의점도 고속 인터넷도 번화가도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휴식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이곳만큼 완벽한 곳도 없답니다. 당신의 인생 여행지 목록에 팍세를 추가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팍세는 꿈의 은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메콩강의 바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팍세에 장기 체류하시는 현지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사업을 실패를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지금 민박집 운영하고 그냥 돈 벌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온화합니다. 사람들 자체가 평화로운 곳이라는 게 이게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라오스는 이제 공장이 없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외국에 수입해 오는 제품은 다소 비싼 감이 있고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 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상상을 못할 정도 쌉니다. 예를 들면 수박 1개에 우리 돈 2,000원, 3,000원. 이 정도 합니다. 식재 비용은 하루에 한 5,000원 정도 충분합니다. 돼지고기 1kg 5,000원 합니다. 5단 바나나 5,000원, 파인애플 600원 합니다. 동남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마사지 같은 것도 좀 받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받아보니까 1시간에 우리 돈으로도 한 6,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마사지 팁을 준다 하더라도 10,000원이면 충분하던데요. 10,000원도 많죠. 팁은 꼭 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돈으로 1,000원. 2,000원이라도 팁 가지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에티켓 개념으로 주시면 좋겠네요. 실생활 비용을 말하자면 재밌는 게 머리 깎으면 1,500원, 면도하면 1,500원, 샴푸하면 1,500원. 손발톱 정리해주면 1,500원 이러니까 염색까지 해도 10,000원 정도면 다 되거든요. 외식비는 한국 사람들이 고급 식당에서 맥주 먹고 안주 먹으면 1인당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골프도 여기가 굉장히 싸고요. 골프장이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2개가 있습니다. 또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지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요금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18홀. 6,000원 정도 캐디팁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용이 한 6,000원 정도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죠. 많은 분들이 은퇴 생활을 하는데 라오스의 장점 또 그중에서도 팍세의 장점은요. 이동거리가 있긴 하지만 너무 경치가 좋고요. 경치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경치는 아니지만 많이 편안한 경치들이 굉장히 많고요. 첫 번째로 물가가 굉장히 싸고 골라비 고원에 가면 해발이 1,300m. 그래서 연중 날씨가 우리나라 봄과 같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 골라비 고원이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조금 있어서 여기 과일이 동남아 어디서 비교해도 싸고 제일 맛이 좋아요. 장기 스테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린다면요. 말씀드리기가 짧은 시간에 어렵고 그냥 저희 집에 오시면 하루 3끼 맛있게 음식해드리고 빨래, 청소, 간식까지 하숙집이라 생각하면 딱입니다. 모두 하루 25달러밖에 안 받기 때문에 믿지 못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오셔서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일주일 한번 살아보시고 이곳이 마음에 들면 연장해서 1달 살기도 좋고 계절별로 있다 가셔도 좋고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벌이 안 해도 평화롭고 재미나게 삽니다. 여기 우리들은 솔직히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여기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40에서 60만 원이면 사는데 크게 불편 없어요. 좋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사치 안 하면 평화롭고 이 지역 사람들도 평화로운 사람들이라 너무 좋습니다. 다만 한국 분들이 너무 없어서 솔직히 외롭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치앙마이 같은 데 가면 너무 한국인이 많아가지고 이게 한국인지 뭐 태국인지를 모를 정도니까요. 외국에 나오면 이제 우리같이 시니어 분들이 와서 살고 싶으신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온다고 하거나 영어를 못해서 못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영어 모르죠. 못하는데도 지금 와서 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이면 여기 와서 충분히 그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거 가지고 쓰고 남아요. 가정부 쓰면 한 달에 15만 원이면 되고요. 뭐 파트타임을 쓰면은 뭐 한 7만 원이면 되고요. 한국에서의 중소도시 스타일의 방 3개면 집세 40만 원 정도이고요. 골프는 6만 원 정도로 캐디피, 그린피 카트 모두 전체 포함입니다. 기타 식비 등등해서 20만 원이면 대충 전체로 70만 원이면 한 달 삽니다. 전기료 1만 원 정도이고요. 한국처럼 리조트 가고 고급 술집 가면 어렵지만 이곳은 최저 생계비 한계가 무지 낮아요. 팍세는 인구가 한 9만 명 정도 그리고 국민소득이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보다 낮다고 그래요. 하지만 삶의 만족도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언어는 영어 못해도 문제없고요. 여기 사람들은 태국어를 잘 씁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태국 방송을 보고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태국어를 잘해요. 태국말은 한 60, 70%가 다들 잘합니다. 한 달 생활비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치하지 않는다면 1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럼 그 이자 한 달 50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굳이 뭐 사업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을 왜 합니까? 그냥 사업을 굳이 하고 싶으면 돈 번다는 생각 말고 소일거리 그 정도 딱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요즘은 주로 오시는 분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고요. 뭐 주무시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관광도 가시고 골프도 치시고 그렇습니다. 현지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팍세에서 한국인이 한 달 살게 한다면 1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단 검소하게 살면 가능하겠지요. 여기는 은행 이자가 6%입니다. 세금 안 뗍니다. 그러면 1년 이자 600만 원이고요. 월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금 50만 원이면 100만 원 자금이 마련이 되는 거죠. 조금 여유가 되시면 한적한 골프장에서 보내시는 걸 누릴 수도 있고요. 메콩강 하류 크고 작은 4,000개의 섬이 모여있는 시판돈의 아주 좋은 리조트에서 늦은 밤 라오 맥주와 함께 보내는 것도 강추합니다. 아참 조심해야 할 것 장티푸스하고 모기 물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잊혀진 낙원, 은퇴자에게 안식이 되는 곳 바로 네팔의 포카라입니다. 문득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굽이치는 히말라야의 봉우리 아래 푸른 폐와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는 곳 바로 네팔의 포카라입니다. 이곳은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꿈같은 한 달 살이가 가능하다는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카트만두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포카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시간마저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평화로운 분위기가 당신을 감쌉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아기자기한 상점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현지인들의 모습은 낯선 곳에 대한 설렘과 편안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특히 해질녘 폐와 호숫가에 앉아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는 순간은 그 어떤 화려한 풍경보다 깊은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00만 원으로 한 달 살이가 가능할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아마도 잠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포카라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고 아늑한 숙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객들의 천국인 레이크사이드에는 하루 1만 원에서 2만 원대의 깨끗한 게스트하우스들이 즐비합니다. 조금 더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호숫가 전망의 호텔도 3만 원에서 5만 원 선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한 달 40에서 70만 원 선에서 임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공간에서
당신만의 특별한 포카라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숙박비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요. 포카라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게스트하우스와 저렴한 호텔이 많습니다. 깨끗하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곳은 한 달 기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이용 가능하고요. 특히 레이크사이드 지역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가 밀집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장기 체류를 고려한다면 아파트 임대가 더욱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원룸 형태의 아파트는 한 달 기준 40만 원부터 70만 원 사이로 임대할 수 있고요. 장기 계약 시에는 가격 협상이 가능하며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사이드 지역은 편의시설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지만 다소 번잡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선호한다면 외곽 지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인터넷 환경, 냉난방 시설, 주방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음식이죠. 포카라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채로운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팔 가정식. 달밭은 단돈 3,000원이면 푸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모, 툭파 등 길거리 음식은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지 시장의 물가입니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먹는다면 한 달 식비를 30만 원 안팎으로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따뜻한 집밥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포근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장 물가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현지 시장에서는 흥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가게를 둘러보고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고요. 아침 일찍 방문하면 더욱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채소류는 사과는 1kg당 1,500원에서 2,000원, 바나나는 1kg당 1,000원, 토마토는 1kg당 600원, 감자 1kg당 400원입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1kg당 5,000원 정도 합니다. 달걀은 한 개당 150원 정도 해요. 여기 시장에 가면 정말 싸고 신선한 채소랑 과일을 많이 팔아요. 한국 생각하면 정말 부담 없이 장 볼 수 있죠. 포카라 시내를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렴한 택시를 이용하거나 현지 버스를 타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포카라를 탐험하고 싶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렌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고 자전거는 더욱 저렴합니다. 폐와 호수 주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시외의 작은 마을들을 오토바이로 둘러보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교통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포카라의 택시 요금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단거리 이동 시 약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이고요. 택시를 이용할 때는 미터기를 확인하거나 사전에 요금을 흥정하는 것이 좋아요. 포카라 시내버스는 매우 저렴하며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버스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운행 간격이 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포카라 시내와 주변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렌트를 추천합니다. 오토바이는 하루 약 5,000원에서 1만 원, 자전거는 하루 약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 시에는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카라는 비교적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많고요. 교통 체증이 심하지 않아 이동이 편리합니다. 택시, 버스, 오토바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팔은 한국인에게 비교적 쉽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입니다. 포카라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에 따라 15일, 30일, 90일 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비용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미화 달러로 지불해야 합니다. 30일은 50달러이고 90일은 125달러입니다.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포카라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도 가능합니다. 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반드시 주한 네팔 대사관이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비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걱정되시나요? 포카라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때로는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포카라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팔 포카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저렴한 물가 덕분에 많은 한국인들이 장기 체류하는 곳입니다. 포카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카라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들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한국인 여행자 및 장기 체류자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윈드폴과 같은 곳은 한국인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여행정보, 생활정보, 사업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한국 음식을 함께 먹거나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그룹 등을 통해서도 포카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포카라 생활정보, 여행정보, 사업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포카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미리 교류하고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포카라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상점들이 많아요. 이곳에서는 한국 음식을 맛보거나 한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인 식당은 한국인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포카라에 도착하면 한인 게스트하우스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인 식당이나 상점을 방문하여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한국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카라의 한인 커뮤니티는 한국인들이 포카라 생활에 적응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팔 포카라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 64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한국에서의 빡빡한 삶을 정리하고 이곳 네팔 포카라에 둥지를 튼 김철수라고 합니다. 은퇴 후 웅장한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꿔왔는데 이곳 포카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포카라에서의 하루는 보통 아침 시장 구경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의 번잡한 대형마트와는 다른 정겹고 활기찬 풍경이죠. 특히 과일이나 채소 가격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과 한 바구니에 한국 돈으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고 신선한 채소들도 정말 저렴해요. 물론 한국에서 즐겨 먹던 모든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지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로 충분히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한국 식재료가 그리울 때면 포카라에도 몇 군데 있는 한국 식료품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가끔씩 먹는 고향의 맛은 큰 위로가 되죠. 교통은 한국처럼 편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시내에서는 주로 저렴한 택시를 이용하거나 현지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폐와 호수 주변이나 조금 떨어진 곳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렌트비도 한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합니다. 다만 도로 사정이 한국만큼 좋지는 않으니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주거 비용은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를 느낍니다.
저는 폐와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월세가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물론 한국처럼 최신 시설을 갖춘 곳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장기 체류하는 한국 분들 중에는 아예 집을 구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서 가능한 이야기겠죠. 개인의 소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나 아파트를 이용하고 현지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요리하면 생활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역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심지어 시간 개념까지 한국과는 다른 점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이곳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로운 현지인들의 삶의 방식은 바쁘게만 살아왔던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물론 가끔은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요. 솔직히 처음 포카라에 왔을 때는 외로움도 느끼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의지할 곳 없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현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기본적인 네팔어, 회화를 배우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초반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의료시설 등 한국만큼 편리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고 불편함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포카라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장기 체류하고 계십니다.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한국 음식도 함께 해먹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기도 합니다. 타지에서 만난 한국 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포카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안나푸르나 산맥의 웅장한 모습은 매일 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잔잔한 폐와 호수에서 보트를 타거나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세계 평화탑에 올라서 포카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폭포나 동굴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죠. 저도 가끔씩 가까운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걷곤 합니다. 이곳 포카라에서의 삶은 한국에서의 삶과는 다르지만 소박하고 여유로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나 어려움도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카라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포카라는 단순히 물가가 저렴한 곳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폐와 호수에서 보트를 타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세계 평화탑에 올라 웅장한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길 수 있습니다. 대비 폭포의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하고 현지 사원을 방문하여 네팔의 영성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카라는 요가와 명상의 중심지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떠나는 네팔 포카라 한 달 살이. 어쩌면 당신의 삶에 쉼표를 찍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포카라로 향하는 작은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